어떻게 예. 이 전당대회는 처음이신데 어떻게 체질에 적성에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전에 안 하던 대로 하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뭐가 힘든 건지를 모르고 그냥 막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안 하던 방식대로 하고 뭐 이래 이제 했는데 서툴다는 말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뭐 좋은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좀 힘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을 아주 좋은 분을 발탁하셨고 우리 대변인도 명대변인을 오늘 이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시기에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제1야당의 사령탑을 맡으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사실 이제 정부에 계실 때 정치에 대해서 많이 실망도 하시고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하여튼 이제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대표가 되셨으니까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함께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대 국회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는데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최대 쟁점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 이번 주에 생사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전당대회 일정 등등 해서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마침 5당 대표 초월회 거기 참석하시죠? 예. 참석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기왕 오신 김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이른바 5.18 망언 사태가 불거져서 황 대표께서도 이제 고심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이 자유한국당의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광주 시민을 짓밟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그걸 그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께서 과단성 있게 슬기롭게 잘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전당대회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기대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단 무거운 짐을 지셨는데 위로와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부에 있을 때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여러 이제 정당 간의 그 갈등 과제라 그럴까 어려운 과제들도 많이 이제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좀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좀 해보자. 또 자꾸 이제 우리가 과거에 붙들리거나 오늘의 메인 이런 정책들 또 그런 행정들을 해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끌어가는 이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끌어가는 그래서 정말 변화된 내일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는 우리 아주 어렵게 제가 자랐습니다마는 어린 시절 힘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정말 귀한 나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어떤 행복 지수가 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 모두가 다 행복한 사회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 뛰어올라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또 이게 처져 있는 분들, 힘든 분들도 챙기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겠다.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이 아니고 그런 대의 큰 뜻을 펼쳐가는 이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치 대선배님께 그런 말씀을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현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몫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그 원내 대표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정 대표님께서는 뭐 국회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뭐라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대화도 주고받고 그래서 서로 이제 내용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좀 압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좀 다 잘 모여져서 나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좋은 자원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앞으로 잘 좀 저도 협력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대표 말씀하시죠. 네, 우리 생전국에서 또 내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국회에 대한 뭐 이렇게 뭐랄까요, 못마땅한 점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또 직접 이제 국회의 운영을 이끌어가는 큰 두 축 중에 이제 한 축을 맡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념의 굴레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또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기대가 큽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당 간에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들어와서 우리 당 의원님들 보시면 전부 다 리본을 좀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로 이제 5.18 이번 그 망언 의원들 제명하라는 리본을 차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5.18 문제가 꼭 그 일본이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에서 진정한 사과 같은 걸 안 함으로 해서 사실 한일 관계가 사실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미 이 5.18에 대해서는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다 사실 규명이 돼 있는 사안인데, 그것을 굳이 지금 한국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거짓 뉴스로 판명된 사안들까지 이렇게 들먹으면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말 미래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그 광주 5.18 피해자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 이번만큼은 이건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가 정말 어렵다. 이번만큼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 발언이 있은 이후부터 줄곧 지금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황 대표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고 지금 방향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한국당에서 반드시 그 3명 그 의원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해주실 강국하게 저희들이 당부를 드립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협조를 해주시면 다른 우리 최고위원들 황 대표 오신다니까 지금 다들 회의 끝나고 안 가시고 하실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어떻게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에 계시면서 이렇게 방어하는 입장만이다가 이제는 공격하는 입장으로 공수가 바뀌는 입장일 판인데 여러 가지로 새로운 또 고민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 그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근데 제가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이제 경선이기는 하지만은 그때 탄핵을 좀 부정하는 그 취지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걸 보고, 야, 이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되면 골치 아프겠구나. 이게 앞 미래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 속에 가서 논쟁으로 이렇게 갈 우려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 탄핵 부정에 대해서는 한번 그 입장을 다시 밝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 대표가 된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네, 그 말의 문맥의 전체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접고 우리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탄핵 부정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예, 뭐 제가 말씀한 걸 잘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처음에 탄핵 부정한다는 나와서 황교안 대표 당 대표 되시면 머리 아프겠다 이거. 머리 보도 다 됐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보세요. 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계속 운영이 되어서 뭔가 논의를 좀 중요한 논의를 할 때마다 좀 책임 있게 결정이 되기가 좀 어려웠던 과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선출된 당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안에서 5당이 논의를 할 때 뭔가 좀 많은 책임 있는 결정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제가 전당대 하는 동안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쓴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지난 탄핵 정국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보수가 혁신을 한다고 하니 기대를 해볼 만한가,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던 국민들에게 뭔가 위로와 좀 치유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는가, 이런 기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뭔가 보수 혁신의 앞으로의 길로 나가기보다는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좀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당 대표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탄핵 부정 발언에 대해서도 탄핵은 이제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과거로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책임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장 크게는 5.18 망언에 대한 뭔가 자유한국당 자체의 책임 있는 조치가 곧바로 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참 그 발언 앞에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특정 극단적인 세력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 좀 합리적인 보수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될 것인지를 가름하는 좀 시금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5.18 망언에 대해서 지난 전당대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대표님께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뭐 20대 국회 일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참 혼도 많이 납니다. 도대체 꼬박꼬박 세비 받아가면서 지금 국회가 국민들한테 해주는 일이 뭐냐. 뭐 맨날 정치 공방만 오고 가면서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세비 도로 다 내놔라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 4년 계약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년이 이제 지나갔고 1년 남았습니다. 이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밀린 숙제를 좀 속도감 있게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곳 국회도 민의의 전당이고 또 민주주의가 가장 잘 실현돼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좀 국회 5당이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또 해결해야 될 급한 숙제는 급한 숙제대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표님께서 들으셨겠지만 1월 달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자고 5당이 다 원내대표끼리 사인까지 한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새로운 당대표 후보님들이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대국민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약을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님께서 이전 그 체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3월 중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법정 시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정없이 이거를 미뤄두고 결국은 20대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를 모아서 굉장히 어렵게 그 5당 합의까지 이뤄낸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3월 중순까지 조금 결단을 내리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국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답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가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보이콧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좀 보이콧 정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일단은 국회를 열고 그 안에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의견들을 피력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국회는 조건 없이 열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쟁점이 없는 것은 쟁점 없는 대로 처리를 하고 쟁점이 있으면 그것이 분명하게 어떤 것이 쟁점인지를 얘기를 하고 또 국회의 가장 최우선의 임무는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는 결단을 해주셔서 당 내부가 그런 문제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좀 터주셨으면 합니다. 네. 10분 환영사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것도 줄였습니다. 그래요? 네. 김경수 지사 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김경수 지사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과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거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죠? 정부 기관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댓글 공작을 한 것과 어떤 사인이 권력에 접근해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같은 야당 안에서 다른 당에 대해서 뭘 해라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당은 또 여당에 대해서 같이 또 힘을 합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대처할 부분들을 좀 힘을 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대표님께서 저희가 할 일들은 지금 말씀도 잘 들었으니까 또 잘 이렇게 감안하고 바른 조치들이 뭘까 이런 것도 잘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정의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아니 그건 이 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아니라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네, 같이 해야 될 일 중에 그 사건을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저로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큰 현안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들을 좀 같이 나가는 이런 야당의 협력도 필요하다.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점심 때 초월회 때 뵙게 되니까요. 그때는 또 5당 대표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3월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5.18 망후 문제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함께 또 머리 맞댔으면 합니다. 그렇게 네.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